네,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MTN의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키워드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전력 효율화입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비용을 낮추는데 최근에 모두가 주력하고 있죠. 경제 성장이 느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인 수요를 부양시키지 못하니까 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일환 중에 하나가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요 선진국들이 저성장 국면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 이머징 마켓을 생산기지를 옮겨서 나타난 리플레이션 현상, 이런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든 낮춰보자라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핵심은 전력 효율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로 삼아봤습니다. 전력 효율화 한다면 셰일가스도 있고요. 태양광 얘기나 스마트 그리드 얘기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과 그리고 분명히 좀 우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환경오염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 이미 개발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남아도는 에너지임은 분명한데 이것을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바람이 안 불 때, 태양이 안 비출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방법들.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는 방법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태양광, 그동안 공급 과잉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작년에만 30기가와트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올해는 한 40기가와트 정도가 또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이 강력한 상승 추세가 올해도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그 관련 산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발전 설비의 전반적인 용량은 늘고 있는데 비용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더 많이 투자해도 그만큼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은 관련된 부품, 모듈, 이런 가격들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급 과잉에 시달리면서 가격이 많이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향에 따라서 과거 이제 화석 에너지와 비교되지 않았던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태양광 설치 용량이나 가격을 보니까 가격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태양광 종목들, 선파워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솔라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작년, 재작년에 조금 좋아졌던 모습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놀고 있는 땅의 상당수, 특히 남서부 지역에 놀고 있는 땅의 상당수를 태양광 팜, 솔라팜으로 바꾸고 있는 것도 최근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청정에너지는 계속 확산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가가 떨어지면서 화석에너지 단가,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드는 돈이 지금 화석에너지 쪽,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 쪽이 모두 비슷해졌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별 차이가 없는데 이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이게 뭐냐면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전력량, 이것을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게 앞에 말씀드렸던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만 써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 트랙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가지는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한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또 한 가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에너지, 전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종합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기업 쪽에서도 분명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번 에너지 효율화 시장에 대한 어떤 규모적인 면과 함께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가장 먼저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이나 이런 우리가 주거하는 측면 혹은 일하는 사무공간 측면에서는 자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창도 단일창이었다면 이중창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중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필름이 들어가 있는 유리로 바꿈으로써 자외선을 차단해서 열 차단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자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도 건자재 업종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랠리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된 환경 규제, 열 규제, 에너지 규제가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은 한 40조 정도 규모가 지금 되는데요. 그중에서 14조 시장이 실제적으로는 리노베이션, 즉 이 집이나 사무공간을 바꾸는 일종의 건축자재 쪽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송과 관련된 부분들, 일부 산업재와 관련된 부분들, 또 가전제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 굉장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지역별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지금 당장은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일본 기업은 SB파워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자회사에서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일본 전력거래소에서 판매를 하는 또 소비자에게도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또 소프트뱅크가 대표적인 통신망, 인터넷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소프트뱅크가 제공할 수 있는 건 이와 관련된 솔루션이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회사로 직접 에너지 회사를 만들어서 에너지와 솔루션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 이 통수 솔루션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구글의 네스트는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구글의 네스트가 원래는 단순하게 집안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었다면 구글로 넘어가면서는 좀 개념이 달라지고 있죠. 이 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모두 다 일종의 전력망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미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마트 미터의 보급 대수는 향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이제 국내 관련주들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스마트 그리드일 때와 그 아닐 때의 구분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땐 전력 인프라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정보 통신 인프라가 더해진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계층 구조였던 전력망이 이제는 네트워크화 된다는 거죠. 이제는 가정에서 생산한 전기를 오히려 한국전력에 팔 수도 있다는 걸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일본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력 플랫폼이 일종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변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결국은 돈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력망, 스마트 미터, 통신망, 그리고 I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로서는 LS산전과 효성, 누리텔레콤과 비츠로셀, 그리고 SK텔레콤, 포스코 ICT나 SKCNC 같은 기업들을 들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하게 이와 관련된 펀드를 들지 않더라도 이들 종목군들을 모두 저가에 사서 일종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을 제가 뭐 감히 예상해 보자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가져가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저는 전체 지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보다는 적어도 배 이상은 높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으로 이 펀드를 만든 듯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꾸려보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